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프로그램 거북이입니다. 한참 비가 내렸죠. 제가 녹음을 해야 하는데 비 내리는 소리가 정말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에 대한 좀 우픈 이야기를 해보자면, 왜 비 오는 ASMR이 따로 있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내가 이야기할 때 비 오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리면 분위기도 있고 좀 로맨틱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딱 녹음을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듣는 빗소리는 되게 분위기 있었는데, 마이크로 녹음이 되는 빗소리는 하수구에 물 내려가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맨틱하게 비 내리는 소리도 정성을 들인 설정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딱 느끼고 며칠간 녹음을 포기했더라는 약간의 우픈 이야기였습니다. 남들보다 더 쉽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일이나 인간관계, 삶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 선이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이 적정선을 지켜야 하는지 참 애매하죠. 오늘은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를 참고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나를 위한 선을 지키는 법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동물의 세계에선 킬러라고 불리는 동물이 있어요. 어떤 동물일까요? 바로 표범인데요. 이 표범은 몸집은 작지만 워낙 동작이 민첩해 기본적으로 천적이 없다고 해요. 일단 하이에나를 만나면 표범은 말없이 피합니다. 설령 하이에나가 먹이를 빼앗는다고 해도 표범은 경솔하게 공격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 왜 표범은 하이에나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을까요? 표범은 혼자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번개 같은 속도로 하이에나를 해치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하이에나와 싸우다가 다치게 되면 생존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성적인 표범은 기꺼이 하이에나에게 먹잇감을 내주고 피한다고 해요. 어리석게 다투느니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 새로운 먹잇감을 찾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다투지 않는 것이 꼭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자는 하늘의 도는 싸우지 않고 만물을 이롭게 하며 성인은 쟁탈하지 않고 오히려 탁월함을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인 우리는 경쟁하면서도 다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다투지 않고 빼앗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은 이익을 구하고 손해를 피하며 후퇴함으로써 진취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혜입니다. 바로 분수를 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세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항상 쟁탈해서 얻지 않으면 바보 같은 것이다. 이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어떤 것도 놓치면 안 된다. 등의 말로 자존심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은근 많은데요. 맞아요. 물론 지금의 사회에선 경쟁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에도 정도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장단점을 다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마음은 점점 균형을 잃고 더욱 나빠질 뿐입니다. 하지만 이때 다투지 않고 물 흐르는 대로 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다스린다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마음을 가라앉히고 멀리 마음속의 목표를 바라보며 눈빛을 확고하게 하고 현실을 살아가세요. 이것이 어쩌면 다투지 않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재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리며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투지 않는 것은 오히려 앞으로 생존할 가능성을 더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이세요? 쉽게 화를 내고 다투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참고 지나가는 편이신가요? 저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참고 지나가려 하는데 가끔씩 컨디션에 따라서 그냥 참을 수 있는 일에 화도 내고 불만을 표현하는 예민 모드일 때도 있어요. 늘 한결같으면 좋은데 사람이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계기로 한 번씩만 내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고 참아보는 건 어떨까요? 2번 화낼 거 한 번씩만 참아보는 습관을 들여보는 거죠. 누군가는 사람의 최고의 경제는 다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원만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다가 경쟁 상대와 마주할 때 다투지 않는 것으로 나중에 이룰 성공을 위한 견고한 기초를 다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노는데 정신이 팔려있으면 분명 시험에서 떨어질 테니까 그냥 일찍 취업해서 돈 버는 것이 나을 거예요. 지금 집을 사고 싶다고? 난 분명 경고했다. 지금 집 사는 사람은 모두 얼빠진 놈이라고. 이렇게 우리 삶에는 융통성 없이 문제를 바라보고 과격하게 주장하거나 독단적인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들은 입만 열면 당연히, 분명히, 반드시 라는 단어를 써가며 자신의 견해만이 옳다고 주장하죠. 마치 자신은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기세등등하지만 따져보면 그다지 실력이 출중하진 않습니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말하는 것은 일종의 독약과 같다고 해요. 절대로 의견이 분분하고 정답이 없는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거나 상대에게 나의 뜻대로 행동해주기를 요구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남을 조정하려 하는 매몰차고 까칠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가 프랭클린은 젊었을 때 공공장소에서 장황하게 자기 주장을 늘어놓으며 큰 소리치기를 좋아했다고 해요. 다른 사람과 답이 없는 문제를 논할 땐 항상 상대의 관점은 하나도 옳은 게 없다고 폄하했죠. 그리고 자신의 입장만이
곧 진리와 같이 굳건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갈수록 그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죠. 어느 날 프랭클린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피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입을 열 때면 사람들은 모두 침묵하고 고개를 돌려 하던 일을 했고 그의 말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렇게 그는 자신의 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후로 프랭클린은 자신의 의견을 전부 의문과 논의 어조로 바꿨다고 해요. 그의 어투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죠. 그리고 그의 관점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차분하게 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말투를 바꿈으로써 프랭클린은 정치계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생각을 무조건 강요하는 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무엇보다 항상, 절대, 전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조금, 어떨 때, 부분적으로 등의 단어를 쓰거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등의 문장을 사용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제시할 때도 너무 편파적이거나 독단적이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반대 의견을 들었을 때 대부분 더 많이 들어보고 살펴본 뒤에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니 절대 말을 단호하게 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할 여지를 빼앗지 않으시길 바래요. 되도록이면 완곡한 어조로 그것이 단지 개인의 생각 혹은 몸소 겪은 사실임을 분명히 밝히고 꼭 정확한 것은 아님을 말해주세요. 혹 상대방은 여러분과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많이 생각하고 비교해 보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를 할 때 때론 어떤 사람은 아마도 내 생각에는 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문제가 광범위하게 얽혀 있다면 절대 도를 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평가할 때도 최대한 부드럽고 함축적이며 겸손하고 절제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막 퇴근하려는 찰나에 상사가 한 무더기의 서류를 건네며 정리해달라고 합니다.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장이 또 새로운 업무를 건네줍니다. 주말엔 쉬고 싶은데 친한 친구가 쇼핑을 같이 가자고 합니다. 거절을 하고 싶은데 거절하기엔 난감한 상황. 이런 상황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살면서 우리는 책임지고 싶지 않은 요구를 마주하며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거절하면서도 어떻게 상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거절할 일이 있을 때 강하고 딱딱한 어조로 말하면 상대방을 난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할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죠. 반대로 말을 부드럽게 실수 없이 한다면
비록 거절하는 내용이더라도 상대방은 차분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완곡하게 말하면서 앞으로 있을지 모를 기회의 문틈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거절의 예술을 잘 알고 있다고 해요. 동의한다, 함께하겠다 라는 말보다 거절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들고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기술이겠죠. 먼저 긍정한 후에 다시 부정하는 동시에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중국의 고전소설 홍루몽에서 임대옥이 외숙모를 찾아갑니다. 이때 외숙모는 저녁을 먹고 가라 라고 말해요. 하지만 대옥은 외숙모의 뜻은 잘 알겠지만 지금은 둘째 삼촌을 뵈러 가야 합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인사를 드리지 않으면 예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날에 다시 와서 식사하겠습니다. 숙모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외숙모는 속으로 조카가 매우 교양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는 들어주기 곤란한 요구를 해올 때 먼저 상대방의 뜻을 존중한 뒤 자신이 거절하는 이유를 말해야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겠죠. 먼저 감사를 표현한 다음 거절한다면 상대방은 기꺼이 이해해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 자신의 진심을 전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자신의 방을 온통 하늘색으로 페인트 칠하는 것이 싫어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전에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 미국의 어느 과학자가 사람은 단조롭고 억압된 환경에서 살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그게 정신건강에 지장을 줄 수도 있대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이의 방을 하늘색으로 칠하겠다는 생각을 접었다고 해요. 냉랭하게 싫어요 라고 한마디를 하기보단 먼저 타인의 견해를 정리해서 말하거나 일부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부드럽게 거절한다면 훨씬 낫겠죠. 여러분의 자세가 침착하고 우아할수록 성공률은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어떻게 이런 멍청한 실수를 할 수 있지? 등의 안 좋은 감정을 가득 담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런 비판은 너무 가혹해서 예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역효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행동학자 포터는 사람들이 심한 비판을 받았을 때 보통 첫 장면만 기억할 뿐 나머지는 억울해하며 근거를 찾아서 그 비판에 반박하려 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전하고 싶은 뜻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너무 신랄하게 비판할 경우 상대방과 감정적 대립만 일으킬 뿐입니다. 하지만 선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려 합니다. 좋은 말이라고 해서 꼭 귀에 좋게 들리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뜻을 밝히는 동시에 살짝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한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비판하기 전에
먼저 칭찬으로 워밍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심지어 비판 대신 칭찬만으로도 상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마치 이발사가 손님의 수염을 깎기 전에 비눗물을 발라서 수염을 깎을 때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판하기 전에 하는 칭찬은 마치 비눗물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해요. 아프리카 대초원에서 바벤바족은 지금까지 여전히 오래된 독특한 비판의식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면 족장은 그에게 마을의 중앙에 서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소식을 들은 모든 부족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에워싸요. 그리고 그들은 비판 대신 칭찬이라는 비장의 무기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해요. 먼저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백발의 노인들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가 일찍이 부족을 위해 애썼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게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당사자는 장점이 길어질수록 양볼이 상기되고 고개를 숙이며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노인들이 말을 다 하고 난 후에는 중년, 젊은이, 그 다음엔 어린아이 순서로 진행된다고 해요. 말을 할 때도 규칙이 있는데요. 사실을 과장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말했던 장점을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또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고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있어야 한다고 해요. 이것은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을 명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정이나 다름없습니다. 빈정거리고 추궁하는 식의 비판은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에겐 혹독한 고문과 같죠. 비판에 설탕옷을 씌워 교묘하게 암시하고 감칠맛 나는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선한 의도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에 마법 같은 매력이 생길 거예요. 오늘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선 넘지 않는 방법을 몇 가지 알아봤어요. 첫째, 다투지 않기. 둘째, 독단적으로 말하지 않기. 셋째, 부드럽지만 완곡하게 거절하기. 넷째, 부드럽게 비판하기입니다.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에서는 인간관계, 일, 삶에서 나를 지키면서 선을 넘지 않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담겨 있는데요. 챕터도 길지 않고 전체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이 없어서 술술 읽혔던 책입니다. 지혜롭게 하는 처세술을 알고 싶으신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